연세대 2022 인문 편입 논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자,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라고 했어? 발문의 물음에 주제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와 문제 1과 문제 2가 같은 주제로 엮여 있느냐, 만약에 다른 주제로 엮여 있다면 둘을 포괄하는 공통 분모인 지문이 뭔가를 찾고, 특히 영어 지문이면은 글의 전반부는 문제 1과 관련되고 또는 후반부는 문제 2랑 관련되고 이런 경우도 많다 그랬어. 그리고 되게 두서없이 기술된 것도 많으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고, 영어 지문은 어려우니까 다른 지문부터 보고 나서 유추하라 그랬고, 발문 물음에 주제어, 발문 물음에는 주제어의 특정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 첫째, 주제어를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냥 그러면 각 제시문의 공통적인 주제도 찾아야지, 주제어부터. 두 번째는 주제어 플러스 어떤 방향성, 뭐와 뭐 아주 딱 특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지? 어? 세 번째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기주의, 이타주의 이런 식으로 또 상반된, 또 이렇게 또 내용을 아예 딱 또 툭 던지는 경우도 있어, 그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발문의 물음을 논제의 물음으로 바꾸는 거야. 발문을. 무슨 얘기냐면, 논제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선생님이 논술로 다 정의하면 뭐냐면, 발문 물음을 답안 작성을 위한, 잘 쓰기 위한 어떤 재구성한 거라고 보면 돼, 논제문. 그러면 그 논제에 물으면은 주제 개념이 들어가고, 세부 논점, 관점이 들어가야 되고, 논증지시어,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논증지시어는 반드시 지정이 돼 있어, 그죠? 여기에 보면 평가하라, 비교하라. 주제는 찾으면 돼. 주제를 찾을 때는, 근데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우리 노수는 관점은 절대로 안 준다 그랬어. 관점을 들여다보는 창이란 말이야. 관점을 찾는 게 우리 논술의 핵심이야. 제시문을 여러 개 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점 찾기야, 관점 찾기. 근데 관점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관점이 연세대는 되게 세분화돼서, 그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세부 논점이라 그래. 뭐 일반 저 대학처럼 뭐 인간 분석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세분화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분화된 논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뭐라 그랬어? 야, 설정을 하고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뭐 원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막 놓치는 게 많다 그랬어. 오로지 나중에 그 세부 논점은 나중에 특정해도 되고 심지어는 안 써도 돼. 응? 그 게시문을 논점에 따라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게 그래야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또 심심치 않아. 여기 보면은 인간 본성에 대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서 지금 툭 다 줬어. 그냥 지금 근데 여기 보면 다양한 입장이 되어 있대.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입장에 대한 생각을 분류한 게, 이게 관점, 분류해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논점, 이게 관점이란 말이야. 응? 그런데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최근에 연세대에서 출제되는 경향 중에 하나는 기존의 통념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들이 많아. 이 문제가 그런 거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기주의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쁜 것, 우리 그렇게 설정해. 이타주의는 좋은 것. 이 거대 담론에서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야. 어? 자유주의는 좋고 공동체주의는 나쁘고, 우리는 그렇게만 막 배운 거야, 도시화돼서. 이기주의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기주의는 개인주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타주의는 집단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와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도식화를 하고. 우리 막 그렇게 배웠잖아, 그지?
하나가 튀면은 어? 너는 왜 그러냐? 어? 조직에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너는 왜 조직이 수능을 못하냐? 내가 왜 수능을 해야 되냐? 어? 당신들이 말이고 언제나 옳다는 보장이 어딨냐? 어? 우리 아들놈하고 논쟁을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하는데 아주 그냥 아빠한테 한마디도 안 치는데 아주 고약한 놈인데 뭐를 얘기를 했더니 그놈이 정말 나를 움츠려드리는 얘기를 했어. 내가 틀리냐? 뭐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은 이제 보편적인 관점이 있잖아, 그지? 우리 보편이랑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이랬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걸 왜 아빠가 결정하지? 이러는 거야, 놈이. 근데 다른 보면 그게 또 맞는 얘기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보편과 특수는 뭐가 옳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진정한 이기주의가 뭐냐는 어떤 물음까지도 제기가 되고, 그런데 봤더니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동일시하고 이타주의와 집단주의를 동일시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가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진정한 이기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나에서 보면은 도덕의 관점에서 또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거. 이거는 가는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이건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치? 어? 세 번째는 여기 그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이 다의 내용을 잘 유출해야 돼. 이기주의, 이타주의. 좀 이따 얘기해줘. 그게 핵심이야, 여기서는. 그럼 한번 보자.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동일시하고, 동일시에 오류라 그래. 이타주의와 집단주의를 동일시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타적 개인주의라는 거는 찬란한 슬픔 이런 것처럼 형용 문학에서 형용 모순이라는 거야.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야. 이타적인 거하고 개인주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 그래서 반개인주의는 반이기주의에 동일하다고 믿는다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나 실제로 이기적인 개인보다는 이기적인 부족, 국가, 인종을 마주하기 쉽대. 리브어란 철학자가 있어. 도덕적 개인과 아주 얇은 책인데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 이게 뭐냐면 개인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한없이 도덕적이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집단화만 되면 아주 개판 오분절이 된다는 거야. 비도덕적으로 님비 핀피 상당히 일리 있는 설득이지.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애담 스미스 같은 경우 보면은 애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의 책이 되게 유명하단 말이야. 거기서 보면은 건강한 이기심. 사람들이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푸주간에서 고기를 썰고 빵을 굽고 뭐라는 양복 재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사회를 모아보니까 사회가 막 원활하게 돌아가고 사회 발전을 일으키고 남한테 도움이 되고 사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건강한 이기심이라고 그런 거야. 그런 걸. 그래서 그렇게 특정을 주는 거야. 건강한 이기심. 응? 여기 우리가 오독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런 얘기란 말이야. 응?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서 지금 하버머스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에서 아마 차용됐을 거야. 세상에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그랬지, 그지?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계승하고 뭐 발전시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야. 열린 그 하버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론장 정치 철학자, 공론장 사회 철학자고 공론장 이론을 얘기를 한 거야. 공론의 장 알죠? 지금
하바마스 이런 사람들의 태생이 뭐냐면 유대계 철학자들이란 말이야. 옛날에 그 나치 시대 유대계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 그래서 나치 시대 유대계 철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져. 첫째는 홀로코스트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어.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나치의 부역을 한 거야. 나치의 부역을. 응? 하바마스도 그런 좀 부역을 해가지고 좀 비판을 많이 받아. 응? 그런 편으로. 세 번째는 영국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그래 미국 같은 데가 이 철학이 확 발전하고 특히 정치 철학이 발전하고 그런 게 다 그 유대계 철학자들, 과학 철학자들 이런 사람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발전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전체주의의 폐해를 톡톡히 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회를 뭐야? 닫힌 사회라 그래. 닫힌 사회는 사람이 공론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죠? 어? 개인의 어떤 집단주의만 흐르고 이런 개념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이기주의는 열린 사회에서나 꼽힐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란 말이야. 사회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어느 관점에서 들어봐? 사회 구조, 열린 사회냐 닫힌 사회냐 이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구성해. 그래서 여기 보면 닫힌 사회에서는 구성원 전체의 전체 생활을 규제하며 개인의 판단이나 책임은 무시되고, 그치? 우리 점점 그렇게 하죠. 개딸들이 모여있는 우리 정치 거기서는 발언권 잘 반박하면 작살 나잖아, 그치? 응? 수박, 수박이라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전체주의가 단순히 무도덕적인 건 아니래. 그것은 전체주의라도 전체주의 아주 순기능적이고 공동체주의도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사상에 많이 투영된 거지. 그야말로 닫힌 사회, 즉 집단이나 부족의 도덕이고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거야. 개인적 이기주의하고 집단적 이기주의는 다른 거란 말이야 지금. 열린 사회나 개인적 이기주의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안에서 열린 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사회를 하나의 독자적인 유기체로,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그러죠. 보는 데 반해 개인주의는 사회를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혼동이 돼서는 안 된대요. 일상생활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열린 사회의 특성을 이루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열린 사회에서는 누구나 발언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회는 오히려 이타주의와 관계됐대.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걸 봐야 돼. 뒤에. 왜냐? 반드시 얘를 해석해야 돼. 열린 사회에서의 개인주의는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야. 나 타자의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자유주의 사상이 있지. 서양의 근간 사상은 개인주의 사상이 바탕을 둬. 근데 여기서의 개인주의는 아까 지금 여기를 때는 이타적 개인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개인주의, 열린 사회에서 개인주의는 이타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해. 이기주의가 아니라. 왜? 내 자유가 소중한 것처럼 자유의 본질이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소중한 거라고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닫힌 사회에서는 집단화돼 가지고 통제하고 그러잖아. 그치? 진정한 개인주의는 모든 개인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 취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단순한 수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뭐야? 이기주의는 닫힌 사회에서 집단주의와 관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 즉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집단적 이기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거야. 그죠? 이타주의는 열린 사회에서 개인주의와 관계 맺음을 통해 규정되고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타인의 이익까지 배려하기 때문에 이타적 개인주의를 보인다는 거야. 통념을 다 깨는 거야. 그거를 해석하는 거야. 이 핵심은. 그냥 도식화돼서 보면 안 되고. 자, 얘는 진정한 이기심. 아까 애담 스미스의
건강한 이기심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도덕, 우리 그 종교에서 보면 나쁜 짓 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그 우리 기독교 사상이나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 그지? 보편 원칙을 자 볼까? 자연은 사람에게 자동으로 생존을 허용하지 않나. 어디까지나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쩌고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악한 행위로 보는 도덕 원칙. 자기 이익만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은 사악하고 그 자체로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도덕률은 거의 보편율이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무한한 사랑, 뭐 묵자의 법, 한없는 사랑 이런 거의 예외 없이 집단의 권리를 앞세웠다는 거야. 계속 집단에, 그치? 내 이웃을 사랑하다는 가르침 말할 것도 없고 공리주의 같은 경우도 최대 다수의 이익이 소중하다는 거야. 도덕의 여기서 지금 도덕의 이타주의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집단화돼서, 그치? 이타주의가 팽배하면서 인간을 남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동물처럼 보는 시각이 깊어지고 무한하게 우리 기독교 사상의 가장 큰 문제가 희생을 강제하잖아, 그치? 응? 사람들이 동료 인간들을 보는 시선도 많이 삐뚤어지게 됐대. 서로를 타인의 희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존재, 희생자, 기생동물 등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진 거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그런 게 어딨냐 이거야. 사실은 없잖아. 그렇잖아. 없지 않아가 상당히 그렇잖아. 호의적 공존이나 정의 같은 개념이 많이 흐려지게 됐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아까 애담 스미스가 빵 열심히 굽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돈 벌려고. 그게 이기심이라는 거야. 자기 이기심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야. 이기심은 잘못. 그런데도 사람은 그냥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야. 이기심이라는 표현을 금기하고 있고, 우리 그렇게 딱 말뚝 박혀 있잖아.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뭐 그런 소리 많이 듣지, 그지? 그 반면에 내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기적이니? 그러면 물어봐. 구체화 시켜보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기적이라 그러면 웃기는 거야. 야, 우리 다 짜장면 먹기로 했는데 왜 너만 짬뽕 먹냐? 그게 이기적이냐? 여러분들 그럼 반박을 해. 그게 어떻게 이기적이냐고 이제 논리 따져보란 말이야. 지극히 자유주의적이고, 그지? 그 이기적 이타적 개념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하나 튀면은 학교에서 특히 많이 그러지, 그지? 인류 역사 내내 내려오는 이타주의 윤리가 보편적인 사랑,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희생해야 되고, 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지? 이유가 있어야 희생하는 거지. 이기심의 일상적입니까? 거꾸로 바꿔놓았대. 계속 지금 통념을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급기야는 이타심은 선, 이기심은 악, 이렇게 딱 구도화시켜버렸어. 이게 서양의 이분법적 사상의 핵심이란 말이야. 이거를 구조주의 현대차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란 말이야. 서양은 옳고 서양은 우월하고 동양은 저열하고, 그치? 이런 개념들. 백인은 우수하고 흑인은 덜 떨어졌고 막 이런 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도덕 분야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됐지, 그치?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같은 도덕적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기심의 개념을 원래 의미를 되찾는 거라 이거야. 잘못됐으니까. 이기적인 건 악이고, 진정한 이기심, 즉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서, 아까 애담 스미스의 경우처럼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일에 책임을 느끼고, 여기서 잘 봐, 맹목적인 충동이나 태도, 감정을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자기 이익에 배반하는 짓을 하지 말고, 내면의 관찰자라 그래. 이거를 내면의 양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누구보다도. 애담 스미스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자신의 판단과 확신과 가치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한테 철저하면은 남한테도, 이거 아까 저기 가에서 내 자유가, 내 권리가 중요한 것처럼 남의 권리가 중요한 거 똑같은 거란 말이야. 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진정한 이기심은 자기 이익을 실현을 하되, 충족을 하되, 그 이익 실현을 위해서 내면의 관찰자, 공평한 관찰자를 해.
자기 양심에 반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철저하게. 이걸 칸트는 두고 정언명령, 도덕률이라 그런 거란 말이야. 그죠? 맞는 얘기잖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기주의는 건강한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이 나를 보면 이기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란 말이야. 알겠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거지. 왜? 종교적으로 우리 중세를 겪어오면서 그냥 기독교 교리가 따라오면서 본성을 따라 자기 추구를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심적 경영이죠. 그죠? 내면의 관찰자, 내면의 양심에 따라서.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해서 어제 선생님 그랬잖아. 자기 양심을 쫓는 게 다 구라들 치고 있잖아. 그냥 위선적이고. 이타주의는 집단의 권리를 앞세우는 전통 윤리관을 따라, 그죠? 공동체 윤리를 타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게 만드는 심적 경영이란 말이야. 그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야. 다, 이제 중요한 다야. 도킨스 사상의 핵심이야. 자, 중요하니까 내가 다시 읽어줄게. 악의와 탐욕에 관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는 많다. 다 해석이야. 그러나 이게 지금 왜 어려워? 도킨스 그 책도 어려운데 그 설명한 거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뚝 잘라서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있으면 더 좋지.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목격된다. 웨슬리 오틀이 뭐 하여튼 이렇게 플랫폼에서 우리 그 신주교에서 일본 사람 구하고 죽은 이수연처럼 했다는 거야. 이렇듯 일견 명백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이타심에 따른 것인지를 의심하기 쉽다. 사람들은 때로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의 대가, 이를테면 남을 도움으로써 얻게 될 만족감 같은 욕구를 바라고 행동한다. 이거를 reciprocal altruism이라 그래. 상호, 호혜적 이타주의, 상호 이타주의, 계약 이타주의라 그래. binding altruism. 이걸 가지고 2010년인가 11년에 연세대에서 하여튼 연세대는 이타주의를 주제로 문제를 냈는데 거기에 여기는 흡혈박쥐 얘기가 나와요. 흡혈박쥐가 피를 빨아먹는데 어떤 놈은 비리비리하고 아프고 그래서 못 빨아먹어. 굶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동료가 나눠준대. 어떻게 이거 토해내는지 모르겠는데 나눠준대. 그걸 관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 나눠주는 행위조차가 보니까 이기적인 행위. 여기서 이기적인 행위가 자기 이익을 위해. 뭐야? 봤더니 자기도 그런 처지에 당할 수 있잖아. 그치? 그때는. 그러니까 장래 이익을 기대하고 보답을 기대하고 나눠준다는 거야.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 그치?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야. 도킨스는 세상에 이타주의는 없다. 이 인간은 유전자 기계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을 뿐이다. 심지어 설령 말하는 이타주의, 우리가 보이는 이타주의조차도 계약 이타주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장래이득, 기대를 위해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이기주의의 다른 면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문화유전자 밈처럼, 그치? 문화유전자 밈 보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 거야. 밈이 무슨 문제인지. 사회적으로 전파가 되잖아. 그치? 정신적인 것도. 이것처럼 해피바이러스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치? 이타주의를 많이 베풀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확산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타주의는 본질은 이기주의에 근원하는데 학습돼서 유전적인 원인인데 이타주의. 그러니까 이타주의조차도 본질은 이기주의고 유전적인 건데 학습돼서 이타주의 성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학생들이 쓴 거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했지. 여기서 주제 핵심하고 비껴나가는 얘기 쓰지 말라는데 자꾸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에 보면 친족 선택 이론 가지고 막 써.
친족 선택 이론을 쓰지 말라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이상한 걸 쓰고선 그러냐고. 이타주의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진화론적 설명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호혜적 이타주의와 친족 선택 이론이래. 아까 봤지. 쉽게 얘기하면은 친족 선택 이론은 뭘 호혜적 이타주의를 설명한 거야. 아까 봤잖아. 호혜적 이타주의. 아까 선생님 내가 남한테 이타주의 성향을 보이는 거는 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거래. 그치? 장래 이익을 보답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도킨스가 말하기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타주의 성향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타적인 성향 자주 만나고 그치? 너 나한테 빚졌어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친족 선택 이론을 끌어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응? 그 얘기야.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나왔듯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우리 그때 봤지만 그 아까 이수연처럼 우리 어떤 지문에서 봤었지. 내가 이타주의 성향을 최근에 그 학자가 쓴 책에서 이타주의 성향을 보이고 이러는 게 우리는 이성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여긴 진화론적인 그게 아니라 직관에 의한 거, 직감에 의한 거래. 그지? 그리고 빠르게 행동하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바로 뭘 얘기를 해.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안타 3할 치려면 무수하게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학습대에서 마친 날은 똑같은 얘기를. 선행을 자꾸 하면 거기에 막 중독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뭐 가수 그 뭐 있잖아. 기부천사 있잖아. 그 있잖아. 뭐 달리기 하면서 아니면 노래 부르면서 하는 애들 있잖아. 김 뭐 있잖아. 그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거 안 하면 막 불안하고 애가. 그것도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들이지. 아무튼 그런 거야. 좌우지간. 그래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이 있어. 이 철학적 개념적으로. 그 김 누구지 걔가? 기부천사라고 해가지고 가수 머리 이상하게 생긴 하나 있잖아. 하고 뭐 어떤 애는 또 달리기 하고 막 이러면서 기부를 많이 하잖아. 난 이름 모르겠고. 이거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애담 스미스가 사람들은 말이야 선행을 자꾸 베풀고 이러는 게 명예욕 때문이라 그래. 여기서 명예욕은 나쁜 의미로 봐도 안 돼. 돈을 많이 벌었어. 어땠을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돈을 쓰고 도와줘. 그러면은 그래서 와, 저 사람 대단해. 충성 막 하지. 그지? 그 명예욕이 죽이게 좋은 거야, 자기는. 어? 그래서 막 하는 거야. 다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가수 얘네들도 막 기부하니까 야, 저 사람 선행 뭐 막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지? 본인이 명예욕이.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명예욕이 있다는 거야. 그게 아까 건강한 이기심하고 부합됐을 때 나오는 거죠. 그 얘기야. 알겠지? 그지? 세상에 허황된 얘기가 없어. 그냥 다 그 이론적인 근거들이 다 설명할 수 있어.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 보면 어떤 개념 가지고 막 끄집어내서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럼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지? 그게 뭐 옳고 그른 건 떠나가지고. 그래서 호혜적 이타주의에 따르면 진화는 호의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선을 희생하는 유기체를 선호한다. 친족 선택에 따르면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이타적 행동하는 것은 개인은 그러한 유전자를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친족 선택 아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해주고 친족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유기체는 뭐야? 개별적인 사람들은 이타적 성향을 보이더라도 유전자 공통된 거 인자는 다 뭐야? 이기적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야 친족 선택 가까운 사람들한테 팔이 더 굽고 이타주의를 발휘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죠? 아까 얘기한 참 그러니까 이 과학 철학의 책으로 탑5 안에 드는 책들이 몇 권 있지.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반드시 들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봐. 그리고 뭐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 전체, 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책들이야. 왜 대단한 책들이냐면 아주 획기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을 막 갖다 주는 책들이 있지. 그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유명한 거야.
논술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주 그럼 얼마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겠어. 공격. 그래서 아류들이 많아. 그 공격하는 책들이. 알겠어, 그지? 쭉 나오는 거야.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느낌은 혈연 선택 이론에서 꽤 설득력이 있다. 인간은 철저하게 유전자 기계래. 알겠어, 그지? 응?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을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의사가 됐어. 서울대 의대 나오고 명문대 나오잖아. 그 의사 마누라들 보면 주변에 보면 강남에 내 주변에도 많아. 그러고 보면 부자, 부자가 많아. 내가 많이 가려. 부자들이 많아요. 부잣집 딸이 정략 결혼을 해. 검사 뭐 고시부터도 막 붙잖아. 근데 그 자식들을 가르쳐 보면은 요즘 똑똑한 놈도 있지만은 좀 이상한 애들도 있단 말이야. 내가 그런 애들을 몇 명 가르쳐 봤거든. 그러면은 그 엄마가 굉장히 집착을 해. 말 안 해도 할까. 그 왜 그럴까 보면은 그 열등감 있잖아. 그지? 혹시 저기 남편은 아빠는 천재잖아. 그지? 수재잖아. 수재. 천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수재잖아. 근데 내가 그런 애들 몇 명 가르쳐 봤거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둘이 막 울어 같이. 공부 안 되면 막 엄마랑 아들이랑 울고 막 별걸 다 봐. 또 그런 게 있어. 하여튼 이러한 진화론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희생하는 유기체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설명한다. 그러나 어느 이론도 이타주의에 대한 우리의 보편인식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즉 사람들의 행동이 호의적 이타주의, 상호 이타주의 성향을 보는 것은 결국 이타주의, 결국은 이 추론하면 자기 보존 욕구에 따른다는 점에서 인간은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거야. 알겠지? 철저히 자기 본성으로. 선생님이 해석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호의적 이타주의의 결함은 분명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호의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이다. 그것은 이타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이타주의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기꺼이 아무 이해관계 없이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타주의는 없다는 거야. 진정한 이타주의는. 진정한 이타주의. 자, 도키스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본질은 이기적이다. 진정한 이타주의는 없다. 우리가 보이는 설령 보이는 이타주의, 이거는 상호 이타주의, 계약 이타주의로 그 근저는 자기 욕구, 자기 만족 또는 자기 장래익을 기대하는 이기주의의 다른 면이다. 이 얘기야. 알겠어? 굉장히 센 거지 지금 이 양반.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그 많은 논란에서도 가는 거란 말이야. 명저로 그냥. 너무나 충격을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은. 기존의 통념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것들 있잖아. 응? 과학혁명의 구조 이런 거. 과학은 우리가 과학혁명 구조. 우리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계속 고고 발전한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는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야. 혁명적으로. 선생님 그거 딱 읽고 너무나 공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은 선형적으로 발전은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야. 혁명적으로 올라가. 답보 상태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 툭 올라가. 또 막 가다가 툭 올라가. 그래서 슬럼프는 슬럼프가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은 슬럼프를 겪질 않아요. 해맑고. 저기 학교에 가서 7등급, 8등급, 9등급 막 이런 애들 봐봐. 그냥 말지 그냥. 어? 걔네들이 무슨 슬럼프가 있어. 어떤 애들이 슬럼프를 겪어. 막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려고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고 쥐어 짜는 애들 있잖아. 그지? 뭘 알고. 그러다가 탁탁 올라가는 거야. 그걸 대부분 못 올라가고 막 이러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인문학에서도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다가 교육으로 관해서 내가 책도 쓰고 그랬어. 글도 쓰고 그랬어. 나중에. 아무튼 대단한 거야. 그래서 진정한 이타주는 친족 선택이로는 때로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진정한
생물학적 이타주의는 인간의 비이기적인, 다시 말해 이타적 행동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행위 주체의 동기, 의도에 대해서는 암시하는 바가 없대. 아까 비이기적, 진화했다. 이게 사회적으로 학습된 거는 인정하겠지만은 그 본질은 모른다는 거야. 이는 결국 새와 박쥐, 벌들도 이타적 행동, 걔네들도 할 수 있잖아. 그치? 똑같은데. 즉, 해석을 하고, 윤리학에서 이타주의가 도덕행위의 목적을 타인의 이익에 두는 것인데 비해서, 지분 나에서, 생물학적 이타주의, 즉, 다시 말해 상호 이타주의는 행위 주체인 인간의 동기나 의도 같은 인간행위의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고 다만 진화론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없다고 하잖아.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거의 대다수의 이타적 행위는 혈연 선택에 따른 결과로, 아까 이거 박쥐 같은 것들도 그러고, 그치? 다 유전적 동물적. 인간이나 특정 동물이나 목적이 아닌 수단 차원에서 진화론적으로 이 상호 이타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는 거야. 선생님 주석을 다른 거야. 이거 돼요. 해석을 한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이뜻 것도 없이 뚝뚝 들어갔는데 핵심을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기주의는 뭐냐? 자기 보존 욕구라는 인간 본성을 따라 타인의 이익에 앞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심적 경향이지. 이타주의는 사람들이 장래보다이나 내적 만족을 기대하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전적으로 진화한 결과로서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의미를 지닌 진정한 이타주의는 없다. 계약 이타주의도 근본적으로는 이기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그치? 대신에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일은 재심 내에 정확한 이 없이 단순한 통념으로다가 쓰면은 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도 봐야 돼. 두 번째, 도킨스의 유전적. 진정한 이기심 없고 계약, 상호 이타주의라는 것도 공적으로는 장래이익을 기대하며 행동하는 이기주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를 이래야 돼.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예시 답안을 그래서 몇 개, 두 개인가 또 썼지, 여기. 첫 번째, 그냥 볼게. 자, 제시문들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관계를 놓고서 가하는 일을 사회 구조, 나는 도덕 원칙, 나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기존 고찰한다. 다시 말해 기존 통념을 뒤집는다. 가에 따르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이를 수용하는 사회 구조가 닫힌 사회를 고수하는가 아니면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한다. 참 연세대 문제들은 이렇게 실험적인 것 문제가 되게 많지, 그지? 보면은 주의해야 돼. 그래서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닫힌 사회에서 이기주의는 개인의 판단이나 책임보다는 집단의 이익과 이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이기주의를 가깝지만,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열린 사회에서 이기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배려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이타주의와 가깝다. 나에 따르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인류사를 지배해온 도덕원칙, 즉 인간 본성과 도덕의 잘못된 보편윤리의 잘못된 관계 규정을 따라 의미가 변형된 것이다. 보편윤리 의식을 따라 개인보다 집단의 권리를 앞세우면서 이타심은 선하고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이기심은 악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추구를 하는 인간 본성으로서의 건강한 이기심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막 또 세부 논점 따지고 막 이러지 말고 이미 줬잖아, 그지? 논점 두 개를, 즉 이기주의, 이타주의. 그러니까 홍넓게 써야지. 이럴 때 보면은 다에 따르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건 비교를 대상별 비교라 그래. 세부 기준별 비교가. 이랬을 때 좋은 건 그냥 쓰면 밋밋하잖아. 그래서 끝에 이렇게 매조시를 해주는 게 좋아. 정리를. 알겠지? 자, 봐. 진화론적 관점에서 타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타주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보존 욕구를 따라 행동하는 이기주의만 있을 뿐이다. 일종의 계약 이타주의를 할 수 있는
호혜적 이타주의 역시 사람들이 장래의 보답이나 내적 만족을 기대하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전적으로 진한 결과로서 알고 보면 정교한 이기주의적 사고가 사회성으로 진한 결과이거나 또는 냉정한 이기주의의 한 전략에 불과하다. 냉정한, 선생님이 쓴 냉정한 이거 쓴 거 아니야. 책에 나와. 알겠어? 냉정한 이기주의래. 키스 책에. 정리하면 가는 이기주의는 집단주의, 이타주의는 개인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나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건강한 이기심의 측면에서 합치되고 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타주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기주의만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때 정리해줘도 좋고. 참 독특한 문제지, 그지? 좋은 문제야. 응? 그러니까 연세대를 어떤 학원에서는 어떤 틀에 맞춰서 쓰고 이거 안 된다는 거 이제 알겠지, 그지? 그렇게 사고를 가지면 망한다는 거 알겠지? 어? 연세대 문제는 다 제거돼, 알겠어? 그래서 연세대 같은 데는 학원에서 붕어빵 찍듯이 만든 문제를 다 제거할 수 금방 찾아내, 금방. 알겠어? 여러분들 거기 함정에 빠져버리면 안 돼. 다 제거돼, 알겠어? 무조건 제거돼. 연세대 교수는 그 친구자사한테 물어본 거야. 어? 알겠어? 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배우고들 있으니 어떡하면 좋아.